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녹내장인데, 녹내장, 우리가 이제 백내장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미 수술 받으신 분들이 반은 될 것 같아요. 백내장의 경우는. 그리고 다들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요즘 그래, 안 힘들어, 뭐 간단해, 이런 얘기를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오히려 녹내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녹내장이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도 오셔서 녹내장이 더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요새 되게 많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은 눈동자가 뿌얘지는 거니까 백내장이 생기고 진행을 하면 본인이 일단 대충 느껴요. 아, 좀 침침해, 잘 안 보여, 예전엔 저게 잘 보였는데 요새 좀 흐리고 잘 안 보여,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질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백내장은 드물어요. 대부분 병원 가면 알게 됩니다. 녹내장의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암 같은 것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암은 조기 발견이 잘 됩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암이 무섭잖아요. 나중에 막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가보면 이미 전이가 됐다고 하고 이미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증상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녹내장이 좀 그런 특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얘지는 거라면 녹내장은 뒤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다.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안과에서 의사들이 간단히 봤을 때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과를 꾸준히 다니는데도 녹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과에서 우연히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의심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게 이 뒤쪽 시신경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눈이 뻑뻑해요, 그리고 안과 가면 쓱 보고 눈물약 쓰세요 이러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인분들 오셨을 때는 이 뒤쪽 사진은 앉아 사진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한 사진이거든요. 그런 거는 꼭 한 번씩은 찍어보시는 걸 권유해요. 왜냐면 그러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눈의 압력, 우리 안압이라고 아시고 계시죠?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이 눈에는 안압이라고 하는 압력이 있는데, 이 안압이 올라가거나 또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면서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안압이 영향이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시신경이 결국 손상되는 거고, 그때 뒤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보통 시야가 좀 좁아요 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 녹내장이라는 병의 거의 80~90%가 진행을 해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없는 도둑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증상이 아주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뒤쪽에 앉아 사진을 찍어보면 시신경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가운데 노란 부분입니다. 이게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안에 있는 노란 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꽉 들어차듯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녹내장을 새로 발견하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안과를 방문해서가 아니라 종합검진 같은 거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디 뭐 대학병원이든 어디 가가지고 종합검진 하잖아요. 내시경도 하고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다 보면 거기 안과 의사는 없는데 앉아 사진을 거기서 찍는단 말이에요. 기본 검진에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진들을 의사가 딱 보고 시신경이 딱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녹내장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안과를 가보세요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안과 오셔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앉아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시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보여야 되는 시야 범위가 조금씩 좁아지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전혀 인식을 못 하고요. 이 정도 돼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신경이 한 80% 이상 손상됐을 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는 속도 진행이 좀 굉장히 천천히 오다가 이렇게 되고 완전히 까매지고 나머지 가운데 시야가 마저 싹 없어지거든요. 그거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게 이미 본인이 느껴서 알기 시작하면 되게 늦은 경우들이 많아요. 녹내장도 이게 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백내장은 나이 들면 다 오지만 녹내장은 그렇진 않아요. 전체 인구의 녹내장은 그래도 유병률이 한 3-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녹내장을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젊은 사람 녹내장은 굉장히 드물고 그 3-4%의 녹내장도 노인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령이 많이 문제가 되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기본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녹내장이 조금 더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심하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것도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저혈압이 있고 고도근시가 안경이 두꺼운 걸 쓰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이나 뭐 형제분들, 부모님, 할머니 중에 뭐 녹내장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 그런 경우도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눈에 생기는 모든 질환들은 가족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요.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는 부모님한테 있다 그러면 나한테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녹내장은 완치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리 없이 도둑질 해가는 나쁜 병이기도 하지만 발견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자라고 해도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녹내장이 안 좋은 병입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완치가 되잖아요. 시력을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녹내장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현상 유지입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지금의 시신경을 지키자. 이게 치료의 목표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도 지금은 선진국 됐잖아요. 이 선진국에서 녹내장 치료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95%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만 생각해 보면 잘만 관리만 하면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살아생전에 잘 보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내장이라는 거를 막연하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그거는 그래도 잘 관리하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너무 신뢰하지 않고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내 몸은 내가 잘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병원 아예 안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아예 안 보여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학병원에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장애 진단 끊으러 오시고 막 이러시면서 불과 2-3년 전에 이렇게 치료 받으시라고 권유 드렸었는데 그때 안 받으시고 딱 3년 지나서 오셔갖고 장애 진단 받으러 오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세상에 나쁜 의사들도 많지만 좋은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주치의들의 말은 잘 신뢰하시고 같이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불신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내장은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녹내장이라는 병이 잘 개념이 와닿질 않으시니까 복잡하니까 눈에 생기는 고혈압 같은 병입니다. 당뇨 같은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괜찮고 꾸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녹내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이제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정밀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복잡하잖아요. 안압도 오르고 시신경도 손상되고 시야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검사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녹내장이 어떻다, 뭐 나빠졌다, 아니면 좋아졌다, 뭐 그대로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은 시신경을 살리는 방법이 아직 없고 보존하기 위한 게 치료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은 빨리 발견해서 관리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려면 결국은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우리 5, 60대 이후의 노인분들은 내가 불편한 게 별로 없어도 그냥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검진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거를 권유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검진을 또 따로 하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치료 방법은 약물로 하거나 요즘에 뭐 레이저, 수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녹내장 치료의 거의 90%는 안약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이 약 한 번 먹고 완치되는 병이 아닌 것처럼 녹내장도 이게 꾸준히 넣게 됩니다.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 넣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하루에 2번 넣는 약도 있고 녹내장이 좀 심한 분들은 약을 2가지, 3가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꾸준히 넣으면 시신경 손상이 멈춥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서 적절한 안약을 잘 선택해서 그거를 꾸준히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레이저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녹내장을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수술한다고 뭐 완치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약을 막 3개 써야 되는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약을 좀 안 써도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 정도만 써도 유지가 된다든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백내장처럼 수술한다고 뚝딱 완치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관리는 계속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 약을 여러 개 써도 잘 안 듣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은 수술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아요. 일단 약을 치료를 충분히 해서 조절이 잘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거나 약 때문에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시거나 약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이란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